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한글날이네요. 네, 한글을 열심히 써야겠는데. 자, 자, 오늘은 그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번 좀 방법을 바꿔봤는데, 제가 이제 보통은 메모를 하면 그 메모한 거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여기 화이트보드에다 쓰면서 이제 했었는데, 이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냥 아예 여기다가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제 블로그에다가 계속 메모를 방송 끝나고 나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예 그냥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그냥 보면서 이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 모바일 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는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스마트폰을 이제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모바일 앱을 안 쓰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남녀노소,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요.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그렇고요. 뭐 누구나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안에 그 깔려 있는 앱을 쓴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2000년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일단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이 세계가 한번 바뀌었죠. 세상이 한번 바뀌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세상이 한번 바뀌고 나더니 이제 한 2010년쯤 되니까 이제 한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세상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세상이 바뀌었을 때, 뒤집어졌을 때,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뭐 홈페이지나 뭐네 만들고요. 뭐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 막 만들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래서 그 어떤 회사든 인터넷하고 뭔가 이렇게 떨어질래야 인터넷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이 인터넷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든 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쯤 돼서 이제 스마트폰 한번 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모바일 신경 안 쓰는 회사를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죠. 웬만한 회사들은 그게 비즈니스 종류가 어떤 거건 간에 지금 모바일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고객이라든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 모바일 앱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스마트폰을 쓴다는 얘기는 그 스마트폰 안에 깔려있는 앱들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이 일단은 당연히도 전화죠. 전화도 앱이에요. 전화도 앱이고요. 뭐 주소록도 앱이고요. 설정도 앱이에요. 다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앱을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알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은 이걸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C3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근데 사실 모바일 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자면 뭐 어떻게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를 하려 그러면 얘도 이제 덩치가 되게 큰 애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이제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뭐랄까 이렇게 그냥 한 사이클 그냥 가볍게 한번 돌아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개념들 위주로 뭔가 설명을 하다가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족하다 싶은 거는 조금 이렇게 킵해놨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할까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앱 개발이나 이게 이제 뭔가 실제로 같이 이게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는 그것도 이제
좀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웹 서비스 개발하는 거라든가 모바일 앱 개발하는 거라든가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한 바퀴 일단 돌고 나서 예, 뭔가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 설명하는 거 요런 걸로 제가 하고 싶었었던 얘기들 한 바퀴 쫙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좀 미리 올려놓고 보면서 하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편하네요. 근데 혹시나 이제 그 계속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 그때그때 쓰면서 하는 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때가 더 낫다라고 한다면 뭐 혹시나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이제 한번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3님 웹 서비스 그것도 궁금했는데 기대되네요. 네, 일단은 지금 웹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다면 이제 같이 보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그 웹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이제 조금 이제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방송했었던 내용 중에 네. 아, 지금 8회하고 9회에 8회하고 9회에 이제 그러니까 8월 21일하고 28일 날 방송했었던 내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웹만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없네요. 아, 요것도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겠는데 8, 9, 10회가 이제 대체로 이제 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을 이제 봐주시면 네, 이제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웹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냐는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이제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모바일 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방금 잠깐 또 얘기했었죠. 스마트폰.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이제 알고 가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폰이라고 썼었죠. 그냥 뭐 이렇게 핸드폰이라고 이제 썼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전에 쓰던 폰들은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하려고 이제 피처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그냥 폴더폰처럼 그냥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기는 있으나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이게 컴퓨터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간단한 디스플레이만 있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피처폰이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이제 거의 뭐 컴퓨터죠.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소형 컴퓨터.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냐면 컴퓨터인데 그냥 작은 컴퓨터인데 거기에 전화 기능이 탑재된 거. 전화 기능이 탑재된 소형 컴퓨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사실 그 우리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이제 뭐 비행기 모드로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전화 기능을 다 차단해도 쓸모가 있어요. 거기에서 돌아가는 뭐 계산기 앱을 쓸 수도 있고요. 메모장 앱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뭐 이제 어차피 키보드도 뜨고요. 컴퓨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작은 놈일 뿐이지. 여기에 이제 전화 기능이 탑재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화면을 보고 여기에 전화라고 써있는 이제 아이콘을 보고 그걸 눌러갖고 전화 화면 들어가서 거기서 번호 누르고 뭐 하잖아요. 그 전화라는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뜬 게 그게 전화 앱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대강 한번 이제 언제 시작됐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가 됐어요.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가 됐고 이때 이제 완전 뭐 스티브 잡스님께서 뭐 아주 뭐 거의 뭐 신화를 쓰셨죠. 거의 이제 팬덤이 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제 애플 그쪽은.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 이제 첫 번째 거 G1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요. 2009년에 이제 삼성 갤럭시가 이제 출시가 됐었죠. 일단은 아이폰이 초반에 완전히 이제 기선 제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2008년에 이제 안드로이드 G1이 출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막 판매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게 이제 그 G1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요때부터 G1 나와서 제가 2009년인가부터
이제 모바일 앱 개발 쪽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G1을 썼었어요, 제가. G1을 이제 테스트 폰으로, 회사 폰으로 이제 썼었는데, 요때까지는 사실, 네, C3님. 아, 그때 안드로이드 폰이 나왔었군요. 네. 안드로이드 폰도 꽤 일찍 나왔어요. 꽤 일찍 나왔는데, 뭔가 실제로 사람들이 쓸만하게 된 게 이제 좀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아이폰보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훨씬 좀 이제 뭔가 선두주자였던 거죠. 그래서 G1 나왔으나 얘는 사실 뭐 이렇게 판매량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거의 그냥 시작이었던 거죠, 이때는. 그냥 거의 그냥 시작의 의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갤럭시 나오고, 그 다음에 2010년인가, 11년인가, 하여튼 이제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S 나오면서, 삼성이 이제 그 저가 전략, 이제 싸게 가는 거죠.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해갖고, 이게 성공을 해요. 그 마케팅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플하고 거의 뭐 시장을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진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삼성이 그때 마케팅을 해서 되게 잘했죠. 사실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그 개발하면서 아이폰 쪽 개발도 하고 이제 갤럭시 쪽 개발도 하고 다 이제 있었어요. 그 개발 조직들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벅스 개발을 할 때였는데, 벅스라는 이제 음악 애플리케이션 아시죠? 네, 그거를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갤럭시 S 첫 모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장사는 되게 잘 됐는데, 같이 이렇게 써보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뭐 게임이 안 됐었어요. 이게 이제 퀄리티가. 이제 근데도 되게 잘 팔았던 거죠. 이게 이제 저가 전략으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S2, S3, S4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뭐 나오면서 점점 그 갭이 이제 줄죠. 갭이 점점 줄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뭐 하드웨어 사양으로는 오히려 이제 안드로이드가 앞서고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스마트폰이 스마트한 이유, 요거는 이제 모바일 앱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 스마트폰의 존재 이유, 대부분 다 그냥 모바일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바일 앱.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앱에서 이제 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표현하는 게 영어로 쓰면은 요 app예요. app. 요 app인데 앱인데,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영어로 application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앞에 세 글자를 따갖고 이제 앱이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를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뭐 앱,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게 어디냐면, 자, 여기 제목만 보고는 이제 안 나오네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설명을 했었냐면, 요거 아마 요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요쪽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마 요쪽이었던 것 같아요. 3회 방송. 네, C3님, 저번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념 설명해 주신 거 봤었어요. 네, 그쵸.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방송에서 했었는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 3회 방송,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얘기하면서 아마 했지 싶어요.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이제 길게, 이제, 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프로그래밍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죠. 예. 컴퓨터가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짠 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말 자체를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을 짜는 일이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이겠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래서 뭔가 이게 제품 정도까지 이렇게 나온 거, 뭔가 이렇게 진짜 돌아가는 것까지가 아니고 그냥 막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처음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뭐 그 튜토리얼 같은 거 따라하면서 보면 헬로 월드라는 거 화면에 찍고 뭐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제품으로서 내놓은 거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그냥 프로그래밍한 그 결과물 전체를 다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뭔가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구분을 하죠. 하드웨어가 이런 기계들, 뭐 이 본체하고 뭐 그 저장 공간하고 뭐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매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깔려가지고 뭔가 기능을 하는 애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운영체제, 플랫폼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 운영체제가 있어요. 뭐 이제 윈도우즈, 뭐 맥 OS, 뭐 이런 거 안에서 또 뭐 막 뭐가 돌아가요. 이제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키보드로 뭘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뭐 보여주고 하려 그러면 그 하드웨어들만 있어도 될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내부에 막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해 갖고 어떤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를 다 포함해 갖고 이제 그런 애들을 다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이제 이 우리가 사용자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세워 갖고 이제 이렇게 뭔가 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UI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게 컴퓨터로 치면은 컴퓨터에서 우리가 엑셀이나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이 사용자 입장에서 컴퓨터를 켜고 나서 그걸 더블 클릭해갖고 실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 요런 게 이제 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보면 그 아니,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그 앱들 있죠. 우리가 쓰라고 만들어 놓은 요 앱들 얘네들은 다 애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게 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 모바일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제 이런 건 다 그냥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스마트폰에 이제 올려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인데 요거를 이제 줄여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구분하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렇게 이제 말하기 편하고 하려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앱이라고 아마 줄여서 얘기를 했었겠죠. 누군가가 앱이라고 줄여서 말하다가 이게 이제 대명사처럼 굳어진 거예요. 앱이라고. 그래서 앱이라는 거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그냥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이렇게 이제 대명사화 된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 깔려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그냥 앱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된 거죠. 네, C3님. 프로그램은 하나의 실행 단위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큰 범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방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함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 관계.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뭔가 프로그래밍 된 걸 전체를 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뭔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사람이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쓰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엑셀이나 무슨 뭐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컴퓨터에서 우리가 실행시켜서 쓰는 거 워드나 뭐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핸드폰에서도 보면 뭐 이제 무슨 뭐 전화 앱도 그렇고 설정 앱도 그렇고 인터넷 앱도 그렇고 뭐 게임 앱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바일에 올려놓은 이게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우리가 더 줄여갖고 이제 앱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든 게 바로 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존재 이유는 모바일 앱이에요. 모바일 앱. 그래갖고 전화도 앱이고요, 설정도 앱이고요, 메신저 앱,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나 뭐 쓰죠. 라인도 있고요. 뭐 이런 애들 쓰죠. 이런 것도 다 앱이고요. 게임들도 다 그냥 앱이에요.
얘네들이 다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동작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네, 얼굴 닮음님, 네, 얼굴님이라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동작 원리를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동작 원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계속 제가 이제 소형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형 컴퓨터. 네.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컴퓨터니까. 소형 컴퓨터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스마트폰을 뭔가 이렇게 뭐 완전 다른 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우리가 쓰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여기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라 그래서 이렇게 큰 놈이 있죠. 뭐 이게 모니터 따로 있고 본체 따로 있고 막 이런 컴퓨터가 있는가 하면 요게 좀 줄어가지고 노트북이 나왔죠. 랩탑. 노트북이 나왔어요. 이 노트북보다 지금 더 작아진 게 그냥 스마트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전화 기능까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이 윈도우즈를 깔아서 쓰죠. 보통의 분들은 윈도우즈라는 거를 깔아서 쓰시고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체로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은 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이게 아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그래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쓰는 게 맥북일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맥북의 비율이 아마 상당히 높을 거예요. 상당히 높을 거고 하지만 전체로 따지고 보면 아마 이제 맥북의 판매량은 기존 다른 이제 윈도우즈 깔려 있는 컴퓨터들에 비해서 좀 이제 작겠죠, 되게. 근데 이제 맥북 쪽을 아무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아무튼 맥북은 깔려 있는 게 이제 맥 OS라는 다른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다른 운영 체제예요. 컴퓨터에는 윈도우즈를 깔아서 쓰고 우리 뭐 윈도우즈 이제 지금 8, 10 뭐 막 이렇게 막 나왔죠. 그런 거 깔아서 쓰듯이 그런 운영 체제가 있듯이 안드로이드 폰에 깔려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OS인 거고요. 안드로이드 OS인 거고 아이폰에 깔려 있는 거는 iOS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체제들이 있는 거고 이 운영 체제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컴퓨터 켰을 때 바탕화면이 떠 있죠. 바탕화면이 떠 있고 여기 아이콘들이 막 깔려 있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돼갖고 뭔가 우리가 뭘 하죠. 이렇게 뭔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운영 체제예요. 그래서 윈도우즈도 이제 그런 애인 거고요. 안드로이드 O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폰에서의 iO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응을, 이거에서는 이거고, 이거에서는 이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점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어차피 컴퓨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실행한 후에 이렇게 이제 이 표시 써 있는 거 이제 인터넷 하는 거. 그거를 실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웹서핑을 하시잖아요. 뭐 네이버가 기본 화면으로 떠 있으면 그 네이버에 시작해서 뭐 기사들도 보시고 뭐 이제 뭔가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주소창에서 내가 뭐 따따따 다음 넷 하고 다른 걸 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웹서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임을 실행해 갖고 이제 뭐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바탕화면에 그런 아이콘들이 깔려 있는 거고 그런 앱 아이콘을 터치를 해서 실행하는 거 요게 이제 컴퓨터하고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어쨌든 다른 놈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놈이다 보니까 이제 깔리는 OS가 다를 뿐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OS냐, iOS냐, 혹은 윈도우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을 뿐 동작하는 거는 컴퓨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이 그래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개발을 해갖고 뭐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냐를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안드로이드 앱 이제 제가 이제 개발자예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이제 만들어요. 만들려면 이제 만들고 싶어요.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당연히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죠. 이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그게 이제 맥이든 윈도우 PC든 별 상관이 이제 없어요. 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게 윈도우건 맥이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발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뭘 깔아줘야 되냐면,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딱 간단하게 요만큼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만큼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뭐 그냥 검색해서 구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도 아마 뭐가 많이 나올 거고요. 혹은 그냥 뭐 어떤 이제 교재나 이런 거를 이제 사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해야 될 건 꽤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워낙 좀 많이 이제 설명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누군가가 질문해 주신다면 찾아가지고 어떤 그 링크를 뭐 이렇게 이제 공유해 드린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한 그 전체적인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감만 잡으려고. 일단 컴퓨터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뭐냐면, 지난번 방송 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 그냥 메모장 같은 에디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어차피 따지고 보면 어떤 이렇게 문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막 뭐 만들어진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타이핑된 그 문자들의 집합인 거예요. 문자들의 집합인 건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언어가 이렇게 언어의 그 문법으로 만들어진 건 거죠. 문법으로 만들어진 거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게 키보드로 막 친 어떤 그 문자들의 집합인 건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문자들을 이렇게 쳐넣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메모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장 열고 여기다가 뭐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장해 놓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모해 놓고 쓰듯이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그 부가 기능,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게 어떤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 어떤 부가적인 다른 기능들을 그 메모장에 막 그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어 넣은 거죠. 그게 이제 보면, 잠시만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넣은 거. 그런 어떤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통 표현할 때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I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뭔가 갖춘 거예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에 필요한 온갖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더 갖추고 있는 에디터는 에디터인데 그런 에디터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는 이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주로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안 쓰고도 그냥 진짜 막 메모장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못할 건 불가능하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불편한데, 그런 개발하는 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기능들 다 갖다 붙여놓은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이제 개발을 하면 되죠. 프로그래밍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앱을 구성하는 각 화면이나 어떤 공통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막 개발을 하는 거죠. 그 개발을 하게 돼 있는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그 안드로이드 그 공식 그 사이트가 있어요. 디벨로퍼 이렇게 개발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막 이제 설명들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하는 뭐 컴포넌트가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화면이 단위로 어떤 걸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화면과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이제 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걸 만들 때는 어떻게 뭐 그런 건 어떤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이제 제공되는 거, 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게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앱 개발 프레임워크가 이제 제공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화면 자체를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해요.
화면, 각각의 화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제 무슨 게임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나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뭐가 화면이 딱 떴어요. 첫 화면이. 뭔가 이렇게 메뉴 같은 화면이 떴어. 이런 게 다 하나의 액티비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버튼을 딱 눌러갖고 다음 화면 넘어가죠. 그 화면도 하나의 액티비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액티비티의 개념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화면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벅스 앱을 만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보면 음악을 한번 실행해 놓으면 음악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딴 데로 막 다른 리스트 뭐 다른 어떤 앨범이나 뭐 이런 데 막 다녀도 음악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화면하고 상관없이 뭔가 돌아가는 애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그게 이제 그 개념 컴포넌트의 이름 자체가 이제 서비스예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컴포넌트가 이제 존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개발 얘기로 가게 되는 거라 요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쫙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이제 깔아서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빌드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빌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이름이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요거 이제 구글 플레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하고 있죠. 이 구글 플레이가 보면 안드로이드 마켓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왜냐면 이제 구글 플레이에 꼭 이런 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책이면 뭐면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돼 있는데 아무튼 요 구글 플레이에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배포한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쓸 수 있게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퍼블리시 한다고 이제 거기서 뭐 막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요 프로그래밍 한 그 결과들을 묶어놔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묶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로 딱 뭔가 만들어줘야 얘를 어딘가에다 이제 딱 보내겠죠. 배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인증 과정이 필요한데 요 이제 묶을 때 이제 인증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딱 묶어갖고 어딘가에 올리면 남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 그 마켓에서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쓰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개발자가 이렇게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그 묶어놓은 걸 꺼낼 수 있겠죠? 이걸 꼭 자기가 한 거인 양 또 막 재배포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인 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묶을 때 어떤 인증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해요. 뭔가 이때는 이제 암호하고 관련된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빌드를 한 후에 걔를 구글 플레이에 이제 앱을 등록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그 앱을 검색하고 설치해갖고 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 안드로이드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래요. 네.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이폰 앱 얘기해야죠. 아이폰 앱의 경우에 비슷하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이폰 앱 개발을 하려고 해도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는 윈도우건 맥이건 뭐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아이폰 앱 개발할 때는 요 맥OS만 가능해요. 뭔가 이렇게 이제 윈도우 OS에서는 이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아이폰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맥북을 사서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맥북이나 뭐 아이맥이나 이런 맥OS가 설치된 애플의 컴퓨터, 애플에서 출시한 컴퓨터들을 이제 쓰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뭐 이 애플에서 출시한 컴퓨터들이 너무 비싸거나 뭐 사기가 어렵거나 그런데도 이제 아이폰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킨토시라는 걸 썼어요. 그걸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윈도우 PC인데 윈도우 PC에서 이제 맥 OS를 어떻게든 깔아서 꼭 맥북인 것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애플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폐쇄적인 어떤 정책을 펴요. 이게 이제 왜 폐쇄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찌 보면 안드로이드 같은 안드로이드 같은 애들이 다른 애들이 없었으면 이런 거를 뭐 폐쇄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을 텐데 이제 다른 어떤
그 모바일 진영, 안드로이드인 거죠.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닫힌 정책을 피는 거죠. 이게 이제 닫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먼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C3님, 맥 OS에서만 가능하군요. 네, 그게 이제 맥 OS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아이폰 앱은. 그러니까 그냥 딱 아이폰, 뭐 요쪽은 그냥 애플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 뭔가 제공해준 환경에서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생각을 안 하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올라가는 앱을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게 뭔가 오픈해 줬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애플에서 뭔가 개발자들한테 야, 우리 이게 이제 뭔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서 이제 올려. 그래서 당신들 돈 좀 버세요.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애플에서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한 거니까 뭐 뭔가 이렇게 이제 애플에서 뭔가 원하는 어떤 환경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플에서 만들어낸 OS가 맥 OS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폰도 그런 쪽으로 맞춰놨을 거고 그쪽만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그런 맥 OS만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 같은 다른 애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제 팔려 있는데 굳이 그 애플에서는 그쪽에서까지 개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맥북이나 이런 거를 그냥 거기서만 개발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또 더 팔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윈도우까지 이제 지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좀 달라요, 여기는. OS를 오픈소스 OS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소스가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기계가 먼저,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먼저 있고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iOS고 뭐 이런 식인데 안드로이드는 그냥 안드로이드 OS가 먼저 빡 나온 거예요. 안드로이드 OS가 딱 나와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 있죠. 삼성, LG, 뭐 옛날에는 HTC 이런 데도 되게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 삼성 이게 이제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야 우리 그 되게 괜찮은 OS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여기에 이제 핸드폰 만들 때 스마트폰을 만들 때 우리 OS 거기다 올려서 이제 쓰시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고 LG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OS를 가져다가 이게 쓴 거죠. 그래서 가져다가 뭐 그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OS가 오픈소스였으니까 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좀 만져가지고 좀 바꿔서 커스터마이징을 해갖고 좀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삼성폰이든 LG폰이든 쓰다 보면 프리인스톨이라고 이제 미리 깔려있는 앱들이 막 있어요. 이제 통신사 앱들이나 뭐 이런 거 뭐 이게 막 있죠.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안드로이드 OS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들이 만들 때 이제 좀 거기를 좀 이렇게 손을 본 거예요. 좀 손을 봐서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좀 썼으면 하는 거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쓰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폰에서 이렇게 뭐 미리 깔려있는 앱들이 다르고 LG폰에서 미리 깔려있는 앱들이 다르고 뭐 혹은 요즘 보면 이렇게 삼성이다 LG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통신사가 뭐 KT에서 나올 때가 다르고 뭐 SKT에서 나온 게 다르고 뭐 하죠. 이런 게 다 보면 이제 그 제조사하고 같이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 OS를 좀 손을 본 다음에 안드로이드 OS를 좀 손을 본 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출시를 한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안드로이드 쪽은 뭔가 이렇게 오픈과 관련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이폰 앱은 만들려면 그 맥 OS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맥북이나 아이맥을 쓰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엑스코드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는 아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걸 주로 많이 쓴다고 했었죠. 이제 그 아이폰 앱을 만들 때는 이 엑스코드라는 거를 설치해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폰의 그 통합 개발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도 보면 당연히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거랑 아이폰 앱 개발하는 거는 되게 달라요. 그 다른 거는 뭐냐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르고요. 안드로이드 앱은 지금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그 코틀린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나왔어요. 그게 아마도 그게 이제 자바가 그 소송건이 생기면서 오라클과의 소송 문제로 이제 코틀린이라는 걸로 이제 대안으로 내세워서 좀 그쪽으로 이제 좀 몰고 가는 그 방향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언어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또는 코틀린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인데, 그 아이폰 앱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그 오브젝트 C라는 게 이제 먼저 있었어요. 오브젝트 C라는 것도 이제 애플 거기서 이제 만든 언어예요. 오브젝트 C라는 언어로 이제 처음엔 하다가 그게 문법이면 뭐며 좀 이제 그게 아예 태초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 때 이미 이제 있었던 거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옛날 언어인 거죠. 근데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게 좀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좀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프트라는 게 나왔어요. 걔네들이 또 이제 뭔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폰 앱을 개발을 할 때는 그 오브젝트 C 또는 스위프트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다 보니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게 다르고 하니까 이제 개발하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 그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는 거고요. 아이폰 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이폰 앱 개발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따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것 자체는 매우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기본적인 어떤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폰 앱이든 안드로이드 앱이든 어떤 화면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죠.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화면이 존재를 하고요. 아, 네, C3님. 저번 방송 때 엑스코드 설명해 주신 거 기억나요? 오브젝트 C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오브젝트 C는 C 언어랑은 아예 다른 언어인 거죠? 네, C 언어랑은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사실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이런 쪽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만약에 이제 공부하실 게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름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냥 그 이름 자체에서 오는 단순한 어떤 연결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함부로 이제 추측을 하면 안 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C하고 C는 매우 완전히 다른 애인 거고요. 또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도 완전히 다른 애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름에서 오는 뭐 이렇게 어떤 그 직관적인 어떤 연결성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추측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네, 다른 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하, 지금까지 C 언어로 되어 있는 줄 알았네요. 아, 네. 오브젝트 C는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C라는 오브젝트 C에서 그 C가 그냥 원래 우리가 그 언어 이제 C 언어의 그 C에서 뭔가 모티브는 뭔가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C라는 거 아마 썼겠죠. 이름을 지을 때. 근데 하지만 직접적인 연결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던 것이 뭐냐면, 아, 네네.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 설명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그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모바일 앱에 보면 이렇게 화면들이 존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이콘 누르고 들어갔을 때 첫 화면이 나오고 버튼들이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버튼 뭔가를 눌렀을 때 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어찌 보면 사실 그게 뭐 아이폰 앱이든 안드로이드 앱이든 다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 탭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있어갖고 눌렀을 때 화면이 뭐가 그 탭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죠. 그런 것처럼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개발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 자 이제 그 어떤 설정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떤 한 곳에 딱 몰아두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시작점 같은 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로 시작됩니다라는 게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그럼 거기로 시작됐을 때 첫 화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게 나와갖고 첫 화면이 생성이 될 때 뭘 할래? 라고 해갖고 이제 지정된 어떤 그 함수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함수에서 이제 그 화면이 뜨기 전에 만들어질 때 무슨 일을 할지를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막 하고요. 코딩을 막 하고, 화면이 떴을 때, 뜬 직후에 뭐 할래? 뭐 이런 거 해갖고 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코딩을 막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전에도 좀 설명을 잠깐 드렸었지만,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걸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 같은 걸 구현하려고 그러는데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그럼 처음 딱 들어오는 시작점은 어딘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자, 첫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첫 화면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띄우는 거 뭐 해갖고 이제 뭐 전체 화면에 뭔가를 하얀색을 뭐 올려가지고 무슨 뭐 여기 그 전체 창에다가 이제 좌측 상단에는 뭘 넣고 뭐 이런 거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고, 이 화면이 사실 한 번 뜨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화면한테 가려졌다가 다시 뜨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리프레시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할 텐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런 거를 딱 미리 정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이 완전히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여기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제 다시 뜨거나 이렇게 계속 화면이 이렇게 가려졌다가 뜰 때, 이렇게 새로 뜰 때는 요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거 안에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코딩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 개발할 때 필요한 요 기본적인 원리들은 되게 비슷해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나 아이폰 앱을 개발할 때 되게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앱이 그 아이폰 앱이냐 안드로이드 앱만 다를 뿐이지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하는 어떤 때 필요한 그 기본적인 원리들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얘도 당연히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다 했으면 빌드 과정을 거쳐요.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 배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한 것들을 이제 묶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뭔가 인증 단계를 거쳐서 앱스토어에 이제 그 앱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제 애플에 이제 아이폰 앱을 뭔가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등록하는 과정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뭔가 인증 과정이 좀 더 쉽게 소위 말해 빡세요. 뭔가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많아요. 개념도 좀 복잡한 게 좀 헷갈리는 게 좀 있고, 여기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아이폰 앱 개발하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좀 더 이렇게 이제 복잡하다. 나쁘게 말하면 좀 더 까다롭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앱하고 아이폰 앱만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양대 산맥이어서 이제 얘네들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사실 계속 뭔가 지금 다른 애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 이제 블랙베리나 뭐 이런 쪽에서 핸드폰들도 있었고, 뭐 이게 이제 핸드폰 제조사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애플도 이제 핸드폰 제조사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단일 제조사 입장으로 보면 되게 이제 얘가 거의 뭐 시장 장악력이 되게 이제 큰 건 거고요. 그 삼성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안드로이드 갖고 지금 되게 큰 회사인 거고,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다른 이렇게 휴대폰 제조사들이 있는 거죠.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여럿이 있어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여럿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 애플은 자기네 OS를 완전 성공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들은 원래 시도도 삼성 같은 경우에 뭐 바다 뭐 이런 거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 모바일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타이젠이었나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 이제 들어온 거고, LG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사실 휴대폰 제조사는 블랙베리도 그렇고 모두 다른 회사들은 보면은 뭐 옛날 신비안이었나 뭐 이런 이제 다른 애들은 자기네들 OS를 이제 애플처럼 성공을 시켜 보려고 이제 좀 시도를 했는데, 이제 잘 안 돼서 지금은 거의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그 비율, 그 점유율로 보면은 굉장히 그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하고 아이폰 앱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만 얘기를 한 이유는 얘네 둘이 지금 거의 다니까, 얘들만 알면 사실 뭐 나머지는 굳이 지금은 이제 알 필요가 없죠. 혹시나 누군가가 또 시장이 확 이제 스타가 딱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네. 네, 스트라우스트럼님, 이름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스트라우스트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런 모바일 앱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쪽 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말인데, 네이티브 앱이냐, 뭐 웹 앱이냐, 아니면 무슨 뭐 하이브리드 앱이냐, 뭐 이런 말들을 종종 써요. 종종 쓰는데, 요게 대충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요거까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 네이티브 앱. 일단 요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앱을 구성하는 화면들을 대체로 이제 직접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떤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카카오톡 앱을 실행을 하면 딱 이렇게 처음에 뜰 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채팅 리스트였다 그러면은 이제 채팅 리스트 하면 이게 딱 올라오죠.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단에 탭 같은 게 쭉쭉쭉쭉 있고요. 위에는 이제 리스트가 있어갖고 그 리스트에서는 무슨 뭐 이렇게 이제 그 구성원들 이렇게 사진이 있고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C3님 많이 들어봤는데 차이점을 몰랐었는데 오늘 알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화면들을 앱에서 직접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왜 이걸 굳이 직접 구현이라고 표현했냐면 좀 다시 이제 뒤에 웹앱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 그 차이가 설명이 될 텐데 이 웹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다 네이티브 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앱을 만들 때 화면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드디어 화이트보드를 잠깐 써보겠네요. 이걸 잠깐 쓰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워버리고 싶은데 한 필요. 자, 이제 보면 이렇게 화면에 아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하단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탭이 있고요. 상단에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헤더 부분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리스트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헤더 부분 이렇게 들어가고 탭 부분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뭐 친구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여기 이름들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 이름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할 때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 그 앱에서 요 하단에는 상단에는 이거 이렇게 이제 그려넣고 만들어 넣고 여기에 구성 요소 채워 넣고 하단에 이게 탭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버튼들을 이미지는 뭐고 이런 거 여기다 다 박아 넣는 거죠. 이미지하고 텍스트 막 이런 걸 막 박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이게 사진들이나 이런 거 들어갈 자리들을 만들어 놔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뭐 저장된 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들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고 텍스트들 뿌리고 요 앱에서 다 이걸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이게 앱에서 그냥 만들어낸 거. 앱에서 다 만들어낸.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카카오톡 요 지금 채팅 리스트가 딱 그 짝인데 이게 친구 리스트, 이게 채팅 리스트나 이런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이 해당 화면에 앱 자체에다 로컬에다 저장을 해놓지 않았다면 카카오톡 서버로부터 이렇게 받아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API 통신, 인터넷을 통해서 API 통신이라는 거는 이제 해요. API를 이용해서 그 채팅 리스트를 데이터로서 받아와서 그 받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다시 뭐 채워넣고 하는 거. 이런 거까지는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이런 걸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냐? 왜냐면 웹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웹앱이라는 거는 뭐냐면 앱을 구성하는 화면을 웹뷰라는 걸로 채워요. 이 웹뷰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같은 거 이런 게 브라우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냥 인터넷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크롬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얘를 누르면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브라우저인데
이런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갖추고 있는 기능에 보면 웹킷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웹킷이 보면 뭘 하는 애냐면 URL을 어떤 우리가 URL을 넣었을 때 그 이제 해당 그 뭐 네이버라 그러면 네이버 서버에서 HTML을 받아와서 그 HTML 문서를 해석을 해서 이거 화면에 잘 보여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웹킷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이 말한 게 예전에 보면 제가 브라우저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핵심 기능인 거고,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웹킷이라는 거를 써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주소창 부분이라든가 뭐 웹브라우저에는 즐겨찾기 같은 것도 되고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낸 게 웹브라우저고, 그 웹브라우저에서 핵심적으로 쓰는 어떤 도구, 그게 웹킷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웹킷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따로 이제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앱이든 아이폰 앱을 만들든 앱이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 때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게 이제 만든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면 개발을 할 때 쓰는 그 모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딱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웹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웹뷰라는 게 이제 웹킷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쓰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다른 어떤 앱을 만들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 웹킷이라는 걸 통해서. 그 웹킷을 이게 담겨 있는 그 뷰가 이제 웹뷰라는 거. 야, 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되게 쉽게 설명이 될지 조금 이제 좀 그런데 좀 제가 말하면서도 좀 어렵나 싶은데, 요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어느 부분에서 잘 안 된다는 거 혹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지금 방송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웹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앱을 구성하는 게 단순히 거의 그냥 웹뷰만으로 이제 이루어진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요게 지금 이제 제가 네이티브 앱이었다고 치면, 웹 앱은 뭐냐면 딱 이렇게 이제 화면이 있으면 뭐 거의 이 전체를 웹뷰로 채우는 거죠. 웹뷰로 채워놔요. 그리고 이제 이 웹뷰에다가 이 앱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따따따.naver.com이나 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른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 URL을 여기서 이제 로드하게 만드는 거죠. 부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화면이 채워지는 거죠. 그 화면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화면 넘어가고 하는 것도 그 URL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다른 URL을 호출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이 웹뷰 안에서 그 HTML 문서를 통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